네, 여러분 오늘 8월 12일 정규제 뉴스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쭉 지금 우리 김선태 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위안화 얘기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이송현 아나운서가 브라질 얘기도 했고요. 또 베네수엘라 얘기했고 러시아 얘기했고 소위 석유 문제로 박살나고 있는 이 세 나라의 대표적인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브라질 국채가 투기 등급에 떨어질 직면할 위기에 있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쭉 전해줘요. 베네수엘라가 마이너스 7%의 정말 파국적인 어떤 붕괴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도 지금 이미 한 30% 정도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오늘까지 3.5%나 연이틀에 걸쳐서 1.8%씩 해서 1.8%, 1.6% 해서 아주 급격하게 위안화의 가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아마도 10%까지 밀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사이 우리 돈도 벌써 12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변화,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랑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랑을 지나가면 새로운 시스템의 위계 질서가 이제 쭉 나오죠. 외환시장에서는 그것을 오더라고 표현합니다. 오더,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질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오음계 또는 칠음계의 어떤 화음의 질서가 있듯이 국가의 국부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표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의 가격 변화는 대개 위안화가 쭉 떨어지면 원화도 같이 떨어지고 일본 엔화도 같이 떨어지고 하는 어떤 오더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환율 움직임은 오더리하게 움직인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통화가 있으면 이 통화들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오선지의 리듬이 이렇게 변해가듯이, 근데 이 두 개, 세 개 또는 다른 두 개가 이렇게 뒤엉켜버리면 하나의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경랑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저희들이 달러의 가치, FRB에서 발행하는 달러 인덱스도 보았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는 크게 강세, 약세, 강세, 약세를 쭉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변해왔는데 지금은 달러가 인덱스가 다시 100으로 복귀하는, 이 100이라는 것은 73년도 수치입니다. 73년도에서 8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80년대 초에 굉장히 달러가 강세로 솟았는데 그때는 소위 레이건 때죠. 레이건 때고 레이건 때에 소위 그때 FRB 의장이 폴 볼커라고 하는 분이 FRB 의장을 했습니다. 폴 볼커가 미국의 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려서 미국을 완전히 구조조정하고 나니까 달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하고 전 세계 달러 에퀴벌런트입니다. 말하자면 달러하고 가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석유 가격. 이 석유 가격은 오일 프라이스이죠. 근데 가장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금 가격입니다. 골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1불에 35, 1온스에 35 달러로 2차 대전을 끝나고 픽스 시켰다가 71년도 닉슨 쇼크를 통해서 그 픽스의 사슬을 풀었죠. 그래서 금 1온스에 35달러 체제가 무너진 것이 이제 소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와해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이제 달러 값이 1달러 35에서 36, 7, 8, 9, 10, 50, 100 이렇게 올라가서 800달러까지 1달러에 1온스에 800달러까지 금값이 치솟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던 것이 이제 70년대 우리가 목도했던 소위 에너지 쇼크의 하나의 드라마였죠. 그게 이제 80년대 와서 뒤집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 이제 폭등하는 하나의 일련의 카운터 레볼루션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가다가
셰일 혁명이 나고 이후에 이제 미국이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워렌 버핏이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제조업에 엄청난 돈을 베팅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만, 말하자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베팅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다시 스트롱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미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그 반작용이 금값이 약세, 석유 가격이 약세, 또 기타 아메리카 앤 아더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여러분 혹시 골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팀에 미국 팀과 기타 팀이 프레지던트 컵을 하듯이 미 달러에 대해서 쭉 기타 통화들이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 다른 통화들이 내려가고, 이제 물론 연동되어 있으니까 시소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제히 지금 다른 통화들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위안화가 덜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덜 떨어졌던 위안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 오더가 쭉 가다가 막 뒤엉켜 가다가 새로 쭉 풀어지면서 새로운 오더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이 뉴 오더, 새로운 이 환율의 질서가 언제 다시 제대로 된 질서 체계로 잡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저는 위안화가 적어도 10%까지 떨어지는 선이면은 이런 새로운 재조정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만은 아마도 이 재조정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국부가 삭감되는 겁니다. 국부의 삭감이라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 30에서 50% 정도 미국에 대해서 가난해지고, 남미 국가들도 한 30에서 50까지 가난해지고, 에너지 국가들, 중동 지역도 한 30에서 50까지 가난해지고, 그나마 제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는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 국부가 삭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스트롱 달러가 재현되는 거죠. 이게 80년도 수준까지 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지만, 어떻든 뉴 오더, 지금 이 어떤 경랑을 통과해서 새롭게 나올 뉴 오더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슈퍼파워를 다시 인정하는, G2는 없다, G1이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정규제 TV의 교양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비밀 이런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온다, 강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몇 차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전형적인 어떤 국면이 새롭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이 얼마나 이 경랑지대, 말하자면 물이 쭉 올라오다가 한번 이제 낙차가 있어서 막 경랑을 이루면서 가다가 다시 평평해지죠. 근데 경랑의 구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할 거냐는 데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몸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간호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뒤집어져서 사람이 익사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 갈등이 나올지, 또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어떤 쇼크 형태로 올지 아니면 연착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위안화를 그 평가절하를 오늘까지 2번 연장으로 했는데, 아마도 시장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절하를 단행해서 1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10%까지 걸리는 시간, 또 이 경랑 구간이 끝나는 시기까지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데 따라서 고통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뉴 오더가 섰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위험이 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규제 뉴스 시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 참가는 절대 금물이다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2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